오늘의 주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예측과 통찰입니다. 재작년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해서 고교 학점제의 단계적인 계획을 발표했었죠.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20년 넘도록 대학 입시와 함께해온 전문가로서 2025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고교 학점제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선 고교 학점제에 대한 필수 개념을 알려드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구체적인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교 학점제 핵심은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맞는 학점을 취득해서 192학점이 되면 졸업하는 겁니다. 대학교와 유사한 방식이죠.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공통 과목들이 있고 직접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있고 창의 체험 활동도 학점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듣고 싶은 과목을 고르니까 수강 신청한 수업에 맞춰서 교실을 옮겨 다니게 되죠. 미국의 고등학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반의 개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요. 담임 선생님의 역할도 아무래도 이에 맞춰서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제 수강 신청이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담임 선생님보다는 좀 멘토 선생님의 느낌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된다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함께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있어서 타 대학 수강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인수 교육과정이라고 10명 미만의 학생이라도 온라인으로 해당 과목을 듣거나 다른 방법을 개설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적 체계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공통 과목, 즉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정도 될 거고요. 기존 등급제로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고 상대평가입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동일합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나머지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되는데 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과목을 고를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진학을 고려해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짜면 되는 겁니다. 절대평가로 이루어져서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적어도 부담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학생 수가 적은데 선생님이 점수를 후하게 주면 전원이 A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업 성취가 40%를 도달하지 못하면 미이수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이제 2025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땐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 정시와 수시에서 내신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유불리에 따라서 혼선이 빚어질 것은 당연하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정책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를 들어 강남 학군이나 자사고들, 그런데 전교생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 너무 낮은 학교, 이렇게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공정성이란 문제가요. 그래서 그 공정이란 문제를 개입시키게 되면 결국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뭔가 고교 학점제 취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제도와 유사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갑자기 수십 년간 해오던 정책을 아예 전면적으로 뿌리까지 흔들어버리는 변화가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고 그 타협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도 패키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감히 예언드립니다. 고등학교들은요,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패키지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숨통이 트이고 학교 행정도 원활할 테니까요. 원래 취지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수업을 짜서 대학교처럼 수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의 개성을 다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은 아마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학교들은 몇 가지 패키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 선택하게 할 확률이 무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원래 취지인 학생 진로 자율성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몇 년 후에
이 영상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없는 과목을 다른 곳에 가서 수강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과목들은 선택 과목이면서 절대평가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절대평가로 받은 성적을 대학교 입장에서는 반영해 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당연히 웬만하면 성적을 후하게 줄 테니까요. 결국 그 학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학교의 격차, 선생님의 후함, 그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 성적은 대학에서 반영을 해도 가중치라는 교묘한 공식으로 반영을 낮추거나 거의 의미 없게 만들 것이고, 상대평가인 항목을 추리려고 할 텐데 결국 공통과목, 즉 주요 과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반영되고 절대평가 과목들은 장식품처럼 전락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고1 때만 국영수 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것만 가지고 내신을 매긴다고 하면 1학년 때 미친 듯이 노력하고 2학년, 3학년 땐 설렁설렁 보내거나, 혹은 학원들에 올인하면서 학교에서 알 수 없는 공백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되는데, 학원에서 학생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항상 묻습니다. 넌 꿈이 뭐야? 그러면 꿈이 있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라? 근데 1학년 때 선택해야 돼요, 미리. 아마 대부분 선택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학교들은 패키지 운영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고3 정도가 돼서 꿈이 생기면 고1, 2때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서 받게 될 그 불이익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아마 본인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의 종류가 확 줄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결국 엄마, 나 그냥 정시 볼래. 수능 잘 봐서 수능으로만 뽑는 전형으로 갈 거야. 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무조건적인 비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고교 학점제 제도가 잘 정착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나름 교육 전문가 눈에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허점과 공정성의 시비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쪼록 내년 발표까지 잘 보완돼서 정말 문제없이, 정말 공정성 시비가 없이 잘 정착하길 바라는데, 제가 볼 땐 그럴 확률이 그리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회의론자 아닙니다.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려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쉽게 정착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 저한테 말씀하시겠죠? 너의 뇌피셜 아니냐? 근데 과거 사례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 니트라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한국형 토익이다 해서 수능 영어를 대체해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등급을 받도록 해서 대학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시험 만들고, 그때 정부 발표로는 아마 예산 500억 원을 들였다고 했는데 그 500억 싹 다 날리고 지금 그 제도는 유명무실화됐죠. 요즘 니트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리고 입학 사정관제 아시죠? 이것도 야심차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치동 1000만 원짜리 자소서라든지 의대 논문, 소논문, 부모님 찬스, 아빠 찬스 등의 말을 남긴 채 공정성 시비 끝에 지금은 내신 우수자 전형과 수능 두 가지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서구권 제도를 그냥 가져오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제가 볼 땐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수십 년 동안 보아왔는데, 이 고교 학점제도 누군가의 미국스러운 이상적인 정책 도입을 시도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 인프라가, 그 저변이 고교 학점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교 학점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들에 초점을 맞추셔서 영상들을 많이 제작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식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문제점과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라도 지적을 해야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선 어머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략적인 개념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착이 쉽지만은 않을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학교에서 심플하게 해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행되면서 또 지금의 일반적인 제도로 수렴되어 갈 확률이 높아요. 다만 그 혼란 속에서 내 자녀가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정신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받으실 정보를 위해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